매일의 시장 흐름을 가장 정확하게 짚어드리는 시간, 증시 내비게이터. 안녕하십니까? 진행을 맡은 이트렌드입니다. 오늘도 시장의 깊이를 더해주실 HB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HB입니다. 오늘도 알찬 정보로 투자자분들의 길잡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2025년 9월 25일 목요일 대한민국 증시 마감 현황부터 빠르게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정말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보여줬습니다. 전일 대비 1.03포인트, 퍼센티지로는 0.03% 하락한 3,471.11포인트에 마감하면서 약보합으로 장을 마쳤네요. 그렇습니다. 장 초반에는 13포인트 넘게 하락하면서 3,454선까지 밀리기도 했는데요. 시장의 분위기가 다소 차갑게 식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후 들어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수세로 돌아서면서 낙폭을 거의 다 만회해주는 저력을 보여줬습니다. 이틀 연속 하락 마감이긴 하지만 내용을 뜯어보면 단순한 하락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현재 시장 참여자들은 이걸 하락이라기보다는 숨고르기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3,500선이라는 상징적인 고지를 눈앞에 두고 힘을 비축하는 과정이라고 보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코스닥 시장은 어땠습니까? 코스닥은 강보합세로 마감하며 상대적으로 선방한 모습을 보였네요. 네, 코스닥 역시 하락 출발했지만 이내 반등해서 860선 부근에서 등락을 거듭했습니다. 시장 전반적으로 미국에서 발표될 2분기 GDP 확정치나 8월 개인 소비 지출 즉 PCE 물가지수 발표를 앞두고 적극적인 베팅보다는 상황을 지켜보자는 관망 심리가 짙게 깔린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외환 시장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넘어섰어요. 네, 전일 대비 3.1원 오르면서 1,400.6원에 마감했습니다. 심리적 저항선으로 여겨지던 1,400원 선을 두 달 만에 다시 돌파한 건데요. 글로벌 달러 강세 흐름과 더불어 현재 진행 중인 대미 투자 협상의 불확실성이 원화 약세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에 부담을 주는 요인임은 분명합니다. 그렇군요. 지수를 붙잡아준 건 역시 수급이었습니다. 오늘 투자 주체별 동향은 어땠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외국인의 움직임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오늘 시장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입니다.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1,845억 원, 코스닥에서 307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특히 장 초반에는 매도 우위를 보이다가 오후 들어 순매수로 전환하며 지수 방어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기관도 외국인과 함께 힘을 보탰군요. 맞습니다. 기관은 코스피에서 2,687억 원을 순매수하며 외국인과 함께 지수를 떠받쳤습니다. 다만 코스닥에서는 1,148억 원을 순매도하며 다소 엇갈린 행보를 보였습니다. 반면에 개인 투자자들은 대규모 매도에 나섰습니다. 네, 개인이 코스피에서만 5,411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최근 지수 상승에 따른 차익 실현 물량이 대거 쏟아져 나온 것으로 분석됩니다. 코스닥에서는 1,075억 원 순매수로 대응했지만 코스피에서야 대규모 매도세가 지수 상단을 무겁게 짓눌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자면 개인이 던진 차익 실현 물량을 외국인과 기관이 받아내는 형국,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사자가 없었다면 지수는 더 큰 폭으로 하락했을 겁니다. 하지만 개인의 매도 압력이 워낙 거셌기 때문에 상승으로 전환하기에는 동력이 다소 부족했던 하루였습니다. 자, 이제 오늘 시장을 주도했던 섹터와 종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그야말로 IT와 2차 전지의 날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단연 그랬습니다. IT 통신 섹터에서는 네이버가 주인공이었습니다. 무려 11.40%나 급등하면서 25만 4천 원에 마감했는데요.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의 운영사인 두나무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시장을 뒤흔들었습니다. 정말 엄청난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대장주 삼성전자의 기세도 꺾이지 않았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오늘도 0.82% 상승한 86,100원에 마감하면서 연일 12주구 신고가를 경신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반도체 섹터 전반에 긍정적인 기운을 불어넣고 있는데요. 카카오 역시 0.64% 상승하며 기술주 강세에 동참하는 모습이었고요. 2차 전지 섹터도 빼놓을 수 없죠. LG 에너지 솔루션을 필두로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네, LG 에너지 솔루션이 3.88% 상승하면서 시장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특허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에코프로 BM이 4.51%,
에코프로가 3.19% 상승하는 등 배터리 소재주들이 동반 강세를 보이며 섹터 전체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네, 반면 주춤했던 섹터들도 있었습니다. 반도체 sek터 내에서도 희비가 엇갈렸고 바이오와 금융 섹터는 다소 부진했네요. 맞습니다. 삼성전자가 신고가를 쓰는 와중에 SK하이닉스는 0.28% 하락하면서 숲을 골랐습니다. 연일 신고가를 기록한 데 따른 차익 실현 물량이 출회된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오 섹터에서는 대형주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23% 하락했고 HLB도 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금융주 역시 KB금융이 0.87% 하락하는 등 금리 상승에 대한 부담감으로 전반적으로 약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네, 오늘 시장의 흐름을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를 정리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세 가지를 꼽아주신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 키워드는 3,500선 앞둔 숨고르기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오늘 코스피의 약보합은 하락 추세로의 전환이라기보다는 중요한 저항선 돌파를 앞두고 건강한 조정 국면으로 해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에너지를 응축하는 과정인 셈이죠? 두 번째 키워드는 아무래도 환율 1,400원 돌파가 될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환율은 외국인 수급과 직결되는 만큼 매우 중요한 변수입니다. 심리적 저지선으로 여겨지던 1,400원 선을 2달 만에 다시 돌파한 건데요. 글로벌 달러 강세 흐름과 더불어 현재 진행 중인 대미 투자 협상의 불확실성이 원화 약세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에 부담을 주는 요인임은 분명합니다. 그렇군요. 마지막 세 번째 키워드는 오늘 시장에서 가장 뜨거웠던 이슈죠. 바로 네이버 두나무 인서입니다. 플랫폼 대기업과 가상자산거래소 1위 기업의 M&A 논의는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파급력을 가집니다. 이 소식 하나가 네이버뿐만 아니라 관련 핀테크 주식들의 급등을 이끌면서 시장의 모든 관심을 흡수했습니다. 앞으로의 진행 상황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더 커질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재료입니다. 네, 방금 말씀해주신 키워드와 맞닿은 부분인데요. 오늘 시장에 영향을 미쳤던 주요 뉴스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단연 네이버의 두나무 인수 논의 소식이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의 4거래일 연속 상승 및 52주구 신고가 경신 행진도 중요한 뉴스입니다. 시장의 바로미터인 삼성전자가 이렇게 견조한 흐름을 보인다는 것은 우리 증시의 기초 체력이 튼튼하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원달러 환율 1,400원 돌파 소식과 함께 대미 투자 35억 350억 달러 협상의 불확실성이 원화 약세의 배경으로 지목된 점도 짚어봐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거시경제 변수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뉴스들의 배경에는 미국의 주요 경제지표 발표를 앞두고 있는 대기 심리가 깔려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시장이 섣불리 움직이지 못하고 눈치를 보는 가장 큰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투자자들은 내일 시장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전문가님의 조언을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관망세가 짙은 만큼 섣부른 추격 매수는 자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발표될 PCE 물가지수 결과에 따라 시장의 방향성이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거나 그보다 낮게 나온다면 안도 랠리가 나타날 수 있지만 예상보다 높게 나올 경우에는 인플레이션 우려가 다시 불거지면서 시장이 급격히 냉각될 수 있습니다. 리스크 관리가 중요한 시점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구간입니다. 따라서 현금 비중을 일정 부분 확보해두고 시장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또한 원달러 환율의 움직임을 계속해서 주시해야 합니다. 환율이 1,400원대에 안착하며 추가 상승 압력을 받는다면 외국인 수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니 보수적인 관점을 유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개별 종목 장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십니까? 네, 지수 전체가 숨을 고르는 동안에도 시장을 주도하는 섹터와 테마는 계속해서 나타날 겁니다. 오늘처럼 네이버의 M&A 이슈나 삼성전자의 신고가 행진, 2차전지 섹터의 강세가 이어진다면 그 해당 종목 중심의 트레이딩 기회는 여전히 열려 있다고 봅니다. 다만 단기 급등한 종목에 대해서는 차익 실현 욕구가 커질 수 있으니 신규 진입 시에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신중하게 접근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네, 관망 속 옥석 가리기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말씀으로 정리할 수 있겠네요. 3,500선 돌파를 앞두고 잠시 숨을 거르고 있는 우리 증시. 중요한 경제지표 발표를 앞두고 시장의 에너지가 어디로 향하게 될지 내일의 흐름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오늘 증시 내비게이터는 여기까지입니다. 도움 말씀 주신 HB 전문가님,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성공적인 투자를 기원하며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내비게이터의 이트렌드였습니다. 본 영상은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나 추천이 아닙니다. 투자 판단에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투자의 결정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